홍녀야, 너 절대 나오면 안 돼. 너 나오면 큰일 나. 잡혀가. 알았지? 절대 나오면 안 돼. 다시는 여기 나올 생각하지 마.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북한댁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된 걸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다면 북한댁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댁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제가 감기가 좀 걸렸거든요. 목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거나 아니면 좀 이상하게 들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쌍화탕하고 감기약을 잘 챙겨 먹어서 얼른 낫겠죠? 저번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그 영상을 제가 올릴 때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올릴까 말까 올릴까 말까 이러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 또 소중한 댓글까지 남겨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네, 오늘 영상에 이어서 또 다음 영상까지도 정말 감동의 이야기니까요. 북한댁의 이야기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남편이랑 같이 살면서 너무도 다른 상황에 남녀가 만나가지고 부딪히는 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와중에서 제가 이제 항상 늘 생각했던 거는 내가 살던 환경보다 여기가 더 훨씬 발전되고 좋은 곳이기 때문에 많이 배워야 된다, 이런 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남편하고 빨리 소통이 되는 아내가 되려면은 내가 많이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배웠거든요. 그렇게 단기간에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은 걸 겪다 보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심신이 지칠 때가 있었어요. 행복하고 기쁘고 이런 순간에도 두렵고 또 혼란스럽고 이런 거를 같이 막 복합적으로 겪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되게 재밌게 막 들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제가 실제로 있었던 저는 그렇게 재밌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는 일이 더 많았거든요. 그냥 골룸 하나 때문에도 그렇고, 네. 하물며 그 야동까지도 너무 놀래가지고 막 울면서 이렇게 제가 겪었던 거예요. 그게 저한테 다 하나하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더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자신감도 낮아지고, 그리고 내가 이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남편하고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겪으니까. 지치는 거죠. 지쳐가는 거죠. 그 짧은 시간에 이제 적응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심신이 지쳐가고 있을 때, 남편이 저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중국에 엄마가 있는 데로 한번 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와서 사는 동안 남편이랑 여행을 못 갔어요. 바로바로 어디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남편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행을 둘이서 함께 다녀본 게 별로 없어서 남편이 이제 중국으로 가자고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이 남편이 내 마음을 헤아려 주는구나. 역시 남편이 최고야. 이러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또 이제 남편이 그때 인터넷으로 처음 만나서 결혼식 하는 그때 열흘 동안 같이 있었던 거 말고는 저희가 둘이서 따로 여행을 가서 같이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 시간이 너무 기쁜 거예요.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그 시간이. 그래서 남편한테 얼른 대답했죠. 진짜 가도 되는 거야? 이러면서 그랬더니 그래, 한번 같이 가자. 이래서 저희가 이제 중국 엄마가 있는 곳으로 출발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딱 생각이 들었던 게 나한테 기회가 왔다. 드디어 내가 그렇게 답답했던 그 시간들을 남편한테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내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아? 하는 거를 남편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가면은 당연히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제가 없으면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이때다 이러고 이제 남편이랑 같이 딱 출발을 한 거예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와가지고 두 번째 인천국제공항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역시 좋더라고요. 거기서 하룻밤 자고 싶었어요, 제가 정말. 그런데 남편이랑 저랑 또 그 여권도 파란색, 빨간색 이래가지고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이렇게 또 간 거죠. 그때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다는 걸 전혀 몰랐으니까 그 남편이 들고 다니는 여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나도 저 여권을 언제 받아볼까? 나도 갖고 싶다. 막 이러면서 정말 부러웠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언젠가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희망도 품어보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으로 막 가는데 그 중국 갈 때 저희가 대련공항으로 갔거든요. 대련공항이 멀지도 않고 제가 또 그 비행기 값도 싸가지고
저희가 그쪽으로 간 거예요. 한 1시간 10분이면은 도착할 수 있었거든요. 딱 갔는데 대련 이제 국제공항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근데 역시나 남편이 제 뒤로 바짝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봤더니 역시 제 뒷공문이 쫄쫄쫄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부러 막 빨리 갔어요. 앞으로 막 갔더니 자기야 그렇게 빨리 가면 어떡해. 나 아직 여기 있다고 이러는데 그래 알아 이러면서 빨리 와 이러는데 좀만 천천히 가. 내가 자기를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그렇게 빨리 가버리면 나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속으로 그래 나도 한국에서 그랬어. 자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너무 많았어. 이렇게 말하고 싶었죠.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막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 이제 입국심사대에 가가지고 이렇게 작성하는 게 있어요. 그거 막 작성하는데, 저는 이제 중국 글로 막 저희 집 주소를 쭉 적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거를 보더니, 아니, 나는 어떻게 적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중국글을 쓰는데, 괜찮아? 한글로 써? 난 중국말을 하니까? 막 이러면서 남편한테 약으로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러면서 막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밖에 나와서 뭐 먹고 싶고 뭐 해줘 근데 정말 제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남편이 이제 한국에 와서 살면서 제가 느꼈던 그 답답함을 남편도 좀 느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막 통역관 역할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답답해 이럴 줄 알았던 남편이 전혀 아닌 거예요. 막 활짝 웃으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싱글벙글 여기 가서 구경하고 저기 가서 구경하고 막 이러면서 다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니 자기는 뭐가 그렇게 좋아? 낯선 곳이 좋아?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좋아 이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좋았던 게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 저랑 남편이랑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게 남편도 군인이라는 그 계급 사이에서 좀 제한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고립된 삶을 살았고 저도 이제 그동안 계속 그렇게 살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딱 나오니까 그 한국이 아닌 다른 곳을 가니까 뭔가 신경 쓸 일도 없고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남편은 그냥 마음이 편했던 거예요. 마음대로 해도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중국말을 아는 제가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답답해 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그냥 저만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면서 막 싱글벙글 웃으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중국 음식 먹고 또 그리고 그 시장에 가서도 이것저것 다 구경하고 자기 이게 뭐야? 자기 이걸 계속 물어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기도 하더라고요. 남편은 나하고는 또 다르구나. 나는 그렇게 말이 다 통하는 한국에 가서도 답답함을 느꼈는데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이 중국에 와서도 저렇게 자유롭게 생각이 열려가지고 사는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한 남편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엄마 집에 이제 갔어요. 거기서 이제 대련에서 좀 하루 지내고 저희 엄마 집으로 간 거예요. 엄마 집으로 바로 가면은 남편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고 또 저희 집은 시골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디 나가는 게 되게 멀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대련에서 하룻밤 묵고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간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 갔더니 엄마가 정말 반가워하죠. 사위를 본 것도 반갑고 또 저를 본 것도 반갑고 또 동생들도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왈칵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동안 이제 그 짧은 시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말도 못하고 올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울컥하는 거예요. 그때 친정이 정말 좋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친정 엄마가 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또 제가 그때 임신한 상태라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막 회포를 풀었죠. 엄마 나 한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고 당연히 엄마한테 이제 자랑만 하는 거죠. 이렇게 좋고 뭐 이러면서 막 제가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엄마 그래 다행이다. 그래 말이 통하니까 얼마나 좋냐. 나도 그런 데가 살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저희 엄마랑 동생들은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걸 몰랐으니까 그렇게 저를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엄마 그렇네 말이 통하긴 통하는데 뭔가 답답해. 너무 살던 이런 환경이 달라서 너무 낯설고 좀 답답해. 이렇게 속으로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는 그래 엄마 맞아 너무 좋아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엄마가 걱정하니까. 그리고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먹는데 남편 군인 생활을 할 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항상 그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물론 맛있기도 했겠지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살이 이렇게 막 찌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어요.
네, 그래서 참 사람이 마음이 편하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제가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또 처제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처제 우리 가서 뭐 하자 이러는데 말을 모르니까 제가 안 가면은 처제들 데리고 가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에서 중국 시장도 구경하고 가서 이게 뭐야? 저게 뭐야? 계속 물어보고 신기한 거 막 물어보고 이러면서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제가 남편이 한마디도 못하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남편을 저기다, 그 시장 바닥에다 두고 가면 남편이 어떻게 할까 궁금한 거예요. 네, 우리끼리만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이랬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중국이. 중국은 그렇게 치안이 잘 돼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이구야, 안 되겠다. 남편을 저기다 두고 갔다 큰일 나겠다. 이래가지고, 네, 남편을 안전하게 집으로 모시고 왔죠. 장난기가 제가 가끔은 이렇게 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랑 같이 지내는 시간 동안 사실은 저희가 좀 더 다양한 중국의 그런 거를 좀 보려고 했어요. 다른 지역에 가서도 구경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엄마를 그때 안 보면 또 언제 볼지 모르잖아요.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게 쉽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다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자주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러니까 저는 그 시간에 엄마랑 같이 있는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만 같이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남편이 좀 더 좋은 데 가서 못 봤죠. 그래도 형 밝게 웃고 이래가지고 제가 오히려 더 남편한테 고마웠어요. 그렇게 이제 엄마랑 같이 지내고 엄마가 해주는 밥을 하루 세끼 먹으면서 저도 좀 마음 편하게 이렇게 있고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갈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야 되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한국이 싫어서인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또 돌아가면 또 다시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또 반복되니까 아, 그게 힘든 것 때문에, 네, 가기 싫더라고요. 한국, 엄마한테 말은 못하고, 엄마, 나 갈게. 이랬더니, 그래, 가서 잘 살아. 아, 너 참 좋겠다. 말이 통하는 데 가서 사니까 얼마나 좋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엄마, 갈게 하고, 이제 또 엄마한테 그냥 아쉬움을 그렇게 남겨놓고, 그러고 이제 대련에 가서 비행기를 타려고, 저희가 그때 5시 비행기였거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출발해가지고, 거기서 좀 대련을 더 한 번 또 구경하고, 거기서 좀 놀다 가면 되겠다. 이래서 네, 대련까지 또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저랑 제 남편이 대련에서 그 여기저기 구경 다니면서 그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당구하고 볼링을 친 거예요. 근데 남편이 당구를 너무 잘 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당구로 내기 했는데 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중국에 있을 때 제가 당구를 쳤거든요. 근데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볼링 해보자 했는데 볼링도 잘 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남자 못하는 게 뭐야? 막 이러면서 아니 볼링은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남편한테 이제 배워가지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학교 때 운동을 했던 그런 몸이라 되게 운동신경이 좋거든요. 아니 근데 당구보다 볼링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남편한테 줬어요. 그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재밌게 막 놀고 있는데 세상에 비행기 시간을 저희가 놓쳐버린 거예요. 빨리 택시 타고 가야 돼! 막 이러면서 막 가고 있는데 결국엔 놓쳤더라고요. 5시, 저희가 5시 비행기였는데 4시 50분에 도착을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10분 전 마감이라서 중국은 이제 한국처럼 기다려주는 게 없어요. 저희 나라처럼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딱 그 10분 전에 마감해가지고 안 들어오면 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니 그래도 4시 50분에 도착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들여보내나 저 그때 정말 황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안 된다고 하는데 뭐 거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둘이서 그렇게 뭐 실컷 놀다 보니까 놓쳐버린 거니까 저희가 다시 환불을 하고 네, 남편이랑 저랑 이제 대련에 있는 호텔에 가서 하룻밤 또 묵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둘이서 하룻밤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날 저희가 안전하게 이제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가 중국 여권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게 딱 마지막 기회였던 거예요. 저희 엄마가 갑자기 오늘 전화가 온 거예요. 풍녀야, 큰일 났어. 네 호적이 다 가짜게 들통났어. 너 이제 그 여권 가지고 다니면 안 돼. 나온다고 하지 마. 엄마 못 봐도 괜찮으니까 거기서 남편 내조 잘하고 그리고 애기 잘 키우고 그러고 살아. 알았지? 절대 중국 나오면 안 돼. 너 나오면 그냥 동시에 붙잡히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듣고 제가 정말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가슴이. 그래서 제가 다시 무슨 일인지 알아봤거든요. 근데 중국에는 이렇게 호구를 대대적으로 한 번씩 다 조사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에 조선족 분의 그 양딸로 입양된 딸로 등록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발각된 거예요. 입양된 딸이 아니고 호적을 만들어서 거기다 갖다 붙인 거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거로 인해서
한 달 동안 정말 매일매일 경찰서에 이렇게 가가지고 공안국에 가가지고 조사를 받고 정말 힘들게 시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털어놓으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에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딱 이렇게 뜯어봤어요. 그 편지 보고 정말 놀랐어요, 제가. 아, 나 살았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편지 한 통 때문에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남편한테 말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 편지가 과연 뭐였을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다면 북한댁의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